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자동차나 배,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큰 고통은 멀미입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발생하는 정도면 다행이고 심한 경우 한두 차례 구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멀미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멀미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연구들을 해오고 있을까요? 멀미의 화학 시작합니다. 멀미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감각의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의 감각이 아닌 인지감각, 균형감각, 신체감각 사이의 불일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전정기관이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뇌에 위치한 반고리관은 3개의 반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전정기관입니다. 앞반고리관과 뒷반고리관, 그리고 옆반고리관이라 불리는 다른 방향으로 배열된 고리를 합쳐서 반고리관 또는 세반고리관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내부를 채우고 있는 유체가 몸이 움직이는 신호를 인식하며 입체적인 공간에서의 균형 감각을 구현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의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각과의 괴리로 인해 멀미가 시작됩니다. 이를 감각 불일치 이론이라 부르는데 눈은 주변 환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지만 반고리관은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뇌는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몸의 움직임이나 자극에 따른 전정기관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전정기관과 뇌의 관계를 따라가 본다면 멀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반고리관은 전정기관으로 균형을 인식하며 그 결과는 전정와우신경이라 불리는 제8뇌신경을 통해 뇌관으로 이동합니다. 전정기관이 느끼는 체험적 정보와 충돌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인지감각과 고유감각입니다. 크게 시각이 인지감각의 대표적인 불일치 요소로 작동하게 되며 고유감각은 우리가 두 눈을 감고도 자신의 코나 입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것처럼 깊이나 움직임, 자세, 낙하 등 고유한 감각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읽어내는 일종의 육감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정보와 신체, 인식이 모두 충돌하는 결과가 멀미인 셈이며 멀미가 심할수록 각각의 감각이 명확해 괴리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자연스레 어린아이들은 경험의 부족으로 멀미가 심한 경우가 많고 자동차나 배 등을 이용한 경험이 많은 성인은 이에 대한 정보 보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멀미를 극복하게 됩니다. 모습은 조금 기괴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시각 정보만 보정하는 멀미 안경도 있습니다. 푸른색 액체로 앞면과 옆면의 테두리가 절반가량 채워진 형태인데 실제 흔들림을 눈이 인식하지 못해 멀미가 발생하는 만큼 기울어짐이나 흔들림으로부터 유체가 이동해 가상의 수평선을 인식시키기에 뇌가 혼란을 겪지 않고 멀미를 피하게 합니다. 외형만 보면 어디서 또 이상한 아이템으로 사기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 멀미 방지 효과가 확연히 있습니다. 다만 플라시보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멀미가 줄어들긴 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멀미약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키미테, 귀 뒤편에 붙이는 작은 동전 모양 패치 형태로 유명합니다. 멀미와 관련된 반고리관이 귀에 있기 때문에 귀 뒤편 채모가 없는 부위를 찾아 붙이면 무언가 신묘한 작용을 해 멀미를 방지하는 듯 싶지만 단순히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키미테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겠죠. 친절하게도 스코폴라민이라 쓰여 있습니다. 스코폴라민은 하이오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화합물입니다. 이름도 귀엽고 왠지 좋은 물질이겠거나 싶지만 평소 화학학 채널을 즐겨보셨다면 이것도 분명 독이거나 향정신성이거나 어쨌든 안 좋은 물질일 것이다 쎄한 느낌이 몰려오실 듯합니다. 정확합니다. 스코폴라민의 가장 유명한 사용은 부두교 좀비 제작에 사용되던 화합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폴라민을 함유한 식물은 여럿 있습니다. 부두교에서는 스코폴리아 카르니올리카로부터 스코폴라민을 추출해 인간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제어하곤 합니다. 나팔 모양으로 생긴 꽃이 색만 다르면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꽃꽂이나 조경에서도 자주 눈에 띄는 두 가지 형태의 나팔 모양 꽃, 바로 천사의 나팔과 악마의 나팔입니다. 이름만 보면 천사의 나팔은 좋은 식물이고 악마의 나팔은 위험한 식물일 듯 싶지만 둘 다 위험합니다. 학명으로부터 부르그만시아라 불리는 천사의 나팔은 하늘을 향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천사의 나팔이며 다투라
혹은 흰 동말풀이라 불리는 악마의 나팔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이 두 식물은 모두 다채로운 독을 함유합니다. 특히 잎과 씨앗의 독성이 많으니 꽃을 보자마자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맨손으로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스코폴라민이 함유되어 있겠죠. 또한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일종의 전구체인 히오사이아민도 풍부합니다. 역시나 독성 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독이자 신경가스 해독제로도 사용된다 했던 아트로핀도 풍부합니다. 살인가스나 VX가스와 같은 신경가스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의 기능을 방지해 문제를 일으키며, 아트로핀은 그 반대 기작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 화학 분자들은 아세틸콜린과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코폴라민을 함유한 식물들은 과거 마녀나 마법사가 악령을 소환하는 강마 의식인 게티아에서 사용하곤 했던 매력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멀미 연구는 직접적인 뇌관 자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사례로 마취된 쥐에게 백금 이리듐 전극배열로 등 쪽 뇌관 원심성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동안 유리 미세 전극을 제8 뇌신경의 상부 분할로 밀어 삽입합니다. 벌써 소름 돋죠. 뇌관의 전기적 자극은 전정 구심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제 특정한 화학물질을 처리하며 신경 자극 변화를 추적해 멀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저해제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에 의한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자극이 주된 멀미 기작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제어 효과를 보기 위해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을 각각 처리했을 때 쥐의 전정 구심신경에서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조건에 반해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명확한 멀미 신호 억제를 보였으며, 이를 뇌 척수내로 직접 주입하면 이후 빠르게 신호 감소가 확인됩니다. 물론 비교를 위해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컨트롤 그룹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스코폴라민과 아트로핀 등 아세틸콜린 관련 분자들이 멀미를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토 역시 뇌에서 주관하는 구토 중추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응은 없는 셈이죠. 흔히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나 자극이 유입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각이나 후각, 감정적 요소들도 뇌에 자극을 주는 요인이 되며,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혼란, 움직임,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쇄적으로 뇌내 수용체에 작용하며 신호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화학 수용체 유발 영역에 도달합니다. 다음 단계로 자극이 충분히 강할 경우 인접한 뇌뇌 구토 중추를 자극해 인체는 소화기관을 움직여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정기관이나 정보적 자극 외에도 우리가 구토를 경험하는 독성 물질의 섭취나 위장관 문제 모두 직접적인 구토 행위를 일으키는 데는 장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뇌 속 구토 중추에 대한 자극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멀미와 관련된 물질은 아세틸콜린과 함께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신경 전달 물질로 감각 불일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타민은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에 작용하지만 신경계에서도 감각 정보 처리와 구토 반응 조절에 관여합니다. 아세틸콜린의 주 역할은 근육 수축, 신경 전달, 그리고 자율신경계 조절입니다. 이와 더불어 멀미에도 역할한다는 사실 이제 알 수 있죠.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작용은 멀미를 유발하며, 그 외에도 파킨슨병, 부정맥, 과민성 대장 증후군, 천식 등 수많은 질병과 연관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작용으로 목의 통증이나 구강건조와 같은 사소한 증상들 외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빈맥이나 대소변 배출 장애, 광민감성과 더불어 환각이나 혼란을 비롯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멀미약으로도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용량과 용법이 정해져 있지만 멀미가 걱정되어 더 많은 양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민감성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패치형 멀미약으로 문제가 유발된 경우가 있어 이후 처방전이 필요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면 스코폴라민의 부작용에 의해 기억 상실이 발생해 여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코폴라민은 해마와 같은 기억 및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환각과 혼란을 연이어 겪으며 현실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아세틸콜린 저해 약물의 특성으로 어지러움과 동공 확대, 시각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스코폴라민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면 아세틸콜린이 뇌의 여러 부분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억제되며 정상적인 감각 처리와 현실 인식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착란과 환각, 혈압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용은 더욱 위험성이 높아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사건도 있죠. 고용량의 스코폴라민은 환각, 정신착란, 선망, 기억상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망은 심한 혼란 상태를 의미하며 시간, 장소,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멀미와 멀미약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으니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표 멀미약 키미테는 귀 뒤편에 부착합니다. 귀 뒤에 부착하는 이유는 경피 약물 전달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부착을 통해 약물이 피부를 지나 혈류로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입니다. 귀 뒤에 부착한 이유는 피부가 얇아 약물의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귀 뒤에 붙여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키미테라는 제품명과 아이코닉한 사용 방식을 광고화하기 위해 선택된 용법일 뿐이며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채모가 많아 피부와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만 아니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등이나 어깨, 팔, 다리, 배 어디 붙이던 효과는 같습니다. 스코폴라민이 귀나 반고리관에 작용하는 물질이 아니며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똑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빠르게 흡수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욱 직접적으로 점막에 접촉하며 모세혈관과 맞닿는 방식, 바로 혀 아래에 붙이는 서브링규얼과 입안 벽면에 붙이는 뷰칼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심장병 약 등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스코폴라민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겁니다. 입안에 붙이면 흡수가 과도하게 빨라져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빠르게 멀미를 잡아야 할 때는 더 나은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환각을 보겠지만요. 붙이는 멀미약이 아닌 먹는 멀미약의 종류가 더 다양하듯 스코폴라민이 아닌 다른 저해제들도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라볼과 같은 의약품의 성분은 다이멘하이드리네이트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이름이 하나의 분자를 가리켰던 것과 달리 다이멘하이드리네이트는 두 개의 유기 구조가 결합한 염 형태의 물질입니다. 페닐고리가 아름답게 대칭되어 있는 다이펜하이드라민과 8클로로테오필린이 함께 거동하는 약물이 바로 다이멘하이드리네이트입니다. 히스타민 수용체와 아세틸콜린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약효에는 다이펜하이드라민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가 사용되는 멀미약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클리진, 사이클리진, 프로메타진 모두 유사한 고리 구조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은 항히스타민제로 수용체에 작용하는 멀미약들입니다. 공통적인 구조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수용체에 결합할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코폴라민 이야기에서 환각이나 선망을 즐기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멀미약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실제로 그라볼과 같은 다이멘하이드리네이트는 오락용 선망약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당연히 하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선망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가? 모두 환각제라는 커다란 구분에 포함됩니다. 환각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이키델릭, 두 번째로 해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망제입니다. 사이키델릭은 인지적 확장과 감각 경험의 심화, 환각 유발을 중점으로 하는 환각제입니다. LSD나 실로시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해리제는 현실과 자신을 분리하는 해리 현상을 유발합니다. 오히려 명료하게 모든 것을 체감할 수 있죠. 케타민이나 웃음가스인 아산화질소 등이 해리제의 종류입니다. 선망제는 해리제와 반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혼란과 선망을 유발하여 일종의 정신적 혼동 상태를 만듭니다. 멀미약과 관련된 화합물들이 선망제에 속합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감각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체감되죠. 그렇다면 긴장도 아세틸콜린의 영향일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세틸콜린이 관여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구토 유발 역시 아세틸콜린과 자율신경계 반응, 그리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긴장의 해소와 신경 자극의 둔화에 사용되는 유용한 용기의 약물, 바로 술입니다. 에탄올은 직접적인 항콜린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일시적으로 멀미나 긴장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바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효과이며 소량 마셨을 때는 이완 효과로 긴장감과 불안감이 줄어들어 멀미 증상이 덜 느껴지지만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오히려 전정기관의 기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 만취 상태로 연상되듯 멀미 증상을 악화하게 됩니다. 스코폴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될까요? 많은 화학물질과 단백질 등은 직접적인 합성 외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생체 합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히오사이아민이나 스코폴라민 역시 미생물을 통해 생합성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껏 스코폴라민 구조를 살펴보며 어디서 많이 본 친숙한 모습인데 생각드셨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코카인의 구조가 여기 해당하기 때문이죠. 히오사이아민과 비교한다면 일부 구조를 제외하고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탄소 하나만 달라도 아주 큰 차이를 갖지만 생합성되는 물질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더 긴 탄소 길이의 분자가 생반응으로 구조가 변형되어 히오사이아민으로 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만 설계한다면 혹은 이미 개발되었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코카인 생합성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카인도 식물이 합성하는 알칼로이드 분자인 만큼 생합성 경로는 이미 발견되어 있고 이를 구현한 미생물 생명공학 기술은 조용히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구조는 유사하지만 코카인에는 멀미 완화 효과는 없습니다. 판매되는 멀미약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천연물을 이용해 멀미를 이겨내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생강이 최고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나 쇼가올과 같은 분자는 약한 항콜린 효과와 함께 구토 억제 효과를 갖습니다. 함유 물질이 실제 멀미약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차 타기 전 생강차 등을 마신다면 멀미를 조금 더 오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허브의 일종인 레몬밤에 함유된 시트로네랄과 로즈마린산은 진정 효과가 있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상쾌한 향의 페퍼민트도 함유된 멘톨을 통해 신경 안정과 소화 기능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효과적인 항콜린 물질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멀미 완화로 선호됩니다. 그럼 이걸 다 섞으면 어떨까요? 민트와 함께 이것저것 다 섞어 만드는 모히토 한 잔을 차 타기 전에 마셔봅시다. 제 맘대로 이름 붙인 레몬밤 진저 허브 모히또라 이름 붙여진 칵테일에는 진정작용을 위한 에탄올과 항콜린 기능성 생강, 레몬밤, 페퍼민트를 넣고 쉐이키 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센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코폴라민을 좀 넣어보죠. 아니 운전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운전자는 멀미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스코폴라민 도핑된 레몬밤 진저 허브 모히또 어떠신가요? 결론입니다. 붙이는 멀미약은 사실 귀 뒤가 아니라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멀미약은 전정기관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닌 화학물질의 신체 제어로 과량이 되면 환각, 선망, 기억 상실 등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술 역시 멀미 완화가 가능하니 완벽히 제어 가능하다면 특제 멀미 방지 모히또 한 잔이 어떨까요?